치솟는 물가와 반전 시위에 곤혹스러운 바이든 후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연일 재판에 출석하는 트럼프 후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중간 성적표를 온더스팟에서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과 함께 점검합니다. 후보들의 최근 소식부터 알아보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이게 지금 이 재판이 계속 연일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4번씩 뉴욕 법정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갈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이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날이 갈수록 지쳐 보이는 표정? 법정에서 졸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슬리피 돈, 졸린 트럼프 이렇게 놀리기도 했고, 또 그 스토미 데니얼스라고 성추문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언대에 나와서 굉장히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고 자기가 그때 호텔에 갔을 때 트럼프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도 자세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서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불필요한 얘기들도 해서 그 판사가 막 짜증이 난 듯이 보였다. 그 데니얼스에게 묻는 것만 답해라 이렇게 주의를 줬다고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인석 쪽, 그러니까 데니얼스 쪽은 바라보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는 요즘 스토미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폭풍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스토미 데니얼스의 이름을 슬쩍 중의적으로 끼워 넣어서 약 올리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다가 돌아선 마이클 코언 변호사, 이 사람도 지금 증언대에 섰는데 본인이 직접 여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인한 일이다. 이렇게 공개 증언을 했네요. 일단은 일주일에 4번씩 법정에 나와야 되고 발이 묶여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처럼 유세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요. 또 일단 그 비용도 작년 1월부터 소송 비용으로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적 기부액의 4분의 1, 26%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선거에 뛸 실탄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nd it could have been brought 6 years ago, 7 years ago, almost 8 years ago. They bring it right in the middle of my presidential campaign. 바이든 대통령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그리고 반전 시위, 통상 외교 문제가 미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반전 시위는 이제 방학이 다가오면서 조금은 차분해진 느낌? 조금은 충돌이 좀 줄어든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 상황은 계속 심상치가 않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말리느라고 굉장히 진땀을 여러 번 빼지 않았습니까? 일단 라파 공격하면 공격무기 지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탁 날렸는데 이스라엘은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손톱만 있어도 공격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세력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친이스라엘 쪽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Mr. President, how confident are you you can bring home the hostages? Never give up hope. Never give up hope, you said? I never give up hope. Thank you. 지난 미시간주 경선에서 보면 물론 대세에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지지 후보 없음이 대략 13%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주는 아랍계 미국인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 인명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이러면 아무래도 점점 더 여론이 악화되겠고 내 지지표가 한 명이라도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충분히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에게 더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 물가 아닙니까? 바이든을 지지하는 후보들도 경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물가입니다. 고용이 많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 음식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햄버거 값도 비싸고요. 기름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그런 물가 이슈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올 여름 휴가철에 자동차 끌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휘발유 값이 비싸면 바이든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가가 여름 이후까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조금은 주춤할지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경합주의 여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구 경기를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하는데 1차전은 10대 0으로 이기고 2차전은 1대 0으로 졌다고 해서 야, 전체 스코어는 우리가 10대 1로 앞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누가 각 주별로 많이 이기느냐 그래서 그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3대 3으로 7차전을 맞은 상황에서 경합주의 선거와 결과가 7차전의 경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셈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 뒤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치상으로는 조금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펜실베이니아라는 경합주를 갔었는데요. 펜실베이니아가 굉장히 재밌는 주입니다. 그 6, 7개 경합주를 흔히 우리가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시키는데 이 가운데서도 펜실베이니아가 19명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고요.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공식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한 지역입니다. 제가 펜실베이니아 중에서도 게티스버그라는 동네를 가봤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절묘하게 반반씩 갈리더라고요. Raising number of more people employed and so on. Hope he has another 4. President Biden, I think, is not doing a good job. We need something different. People are not doing well.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절묘하게 반반씩 지지가 갈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굵직한 이슈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지지자들은 낙태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공화당은 아무래도 낙태에 엄격하다 보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임신 중지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이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후보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국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책으로는 너무 약하다. 트럼프처럼 벽 쌓고 강제 추방 팍팍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붙었던 니키 헤일리 이미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도 무시 못할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경선에서 무려 17%를 받았습니다. 15만 표를 받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8만 표 차로 이겼고요. 그 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당시 후보를 6만여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헤일리 지지표가 15만 표란 얘기는 헤일리 지지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펜실베이니아 판세가 출렁거릴 수 있고 결국 미국 전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디애나 경선에서는 헤일리 지지표가 무려 21.7%나 나왔습니다. 5분의 1이 헤일리를 찍었다는 얘기인데 헤일리 후보는 지금 사퇴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계속 헤일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 중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쏠리지 않는 세력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진영으로선 상당히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아직 부통령 후보가 안 정해졌잖아요. 트럼프는 누구를 뽑을 것 같나요? 플로리다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자택 같은 마러라고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후원 행사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오디션처럼 치렀다. 주요 후보들은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그리고 팀 스콧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물평을 내놨다는 얘기죠. 누구를 할지가 사실 미국 대선판에서 하나 남은 큰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워싱턴 특파원들끼리 이제 식사 자리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트럼프라면 니키 헤일리를 어떤 식으로든 데리고 와서 부통령 후보로 앉히지 않겠느냐. 미국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가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니키 헤일리도 거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백인 이쪽의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 유색인종, 소수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확장성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공화당 유일의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본인도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부통령 후보로 부상했던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설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회고록에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만난 적이 없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자신이 기르던 14개월짜리 강아지를 이 개가 공격성을 보여서 자기가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6개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지켜봐야 할 점들이 많다,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